구독자 여러분, 돈포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말이고요. 오늘 주제는 첫 번째, 현재 집값은 폭풍 전야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도 5개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2030 세대가 지금 파이어족, 은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중 은행에 압박을 넣으면서 농협을 시작으로 시중 5개 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돌입을 하였는데요. 추석이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성수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이 사철은 어떻게 변동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매월 발표하는 분석보고서 경제브리프 9월호에서 전국 집값 상승률 10% 정도로 전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2011년을 이미 넘어섰고요.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0%나 육박을 했다.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상승 시기는 지금 현재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살짝 잡고 있는 듯 보입니다. KB국민은행 대출 또 조인다. 전세자금 대출, 임차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아니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를 줄이는, 무주택자만 정말 힘든 상황이 오겠죠. KB국민은행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이거는 9억 초과는 원래 집단대출 안 된다고 했었는데 23회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바뀐 기준을 적용할 때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네요, 이제. 원래 분양가격이 이 기존에 있는 매매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지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전세자금,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공통적으로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도 금지가 된다. 6월 때 말씀드렸지만 빨리 받으셔라. 실거주 한 채 정도는 여러분들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임장하면서 부동산을 구매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이제는 실수요자마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이 다가왔어요. 9월 추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들어갈 건데 전세난의 빌라값 급등, 집값 더 오를 듯. 빌라값이 급등했다는 거는 이 아파트에 있던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빌라로 갈아탄 거를 얘기를 합니다. 서울 전월세 작년보다 38% 줄어들었고 빌라 매매가가 더 오를 가능성 커졌다. 빌라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유동성 옥죄기, 매수 심리 잡지 못했다. 현재 매수 심리 120지수 돌파했습니다.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을 얘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7,000여 건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59,708건에 비해 38%나 줄어들었고 임대차의 전세 시장이 38% 평균적으로 38%가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이 된 거죠.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대신에 선택할 대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바로 서울 빌라 매매가로 옮겨 붙은 것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빌라에게 다 지금 옮겨 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이 팔리는 기현상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매매, 거래와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금광구라든가 노도강, 이런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수요마저도 높아지고 매물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 하락 변수의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매와 전세, 월세 이런 거래량들이 활발했었는데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게 되니까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집값 뛰는데 대출 막히니까 서울에 산 20대의 71%가 갭 투자로 들어갔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매매 시장과 이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산 20대 매수자들의 71%가 전세를 끼고, 안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갭 투자 시장이 계속 뛰어드는 겁니다. 왜? 서울의 중위값이 11억을 뛰어넘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갭 투자 시장으로 다 뛰어드는 것이에요. 자, 주택 구매 자금의 71%는 임대보증금 승계. 이게 다 갭 투자 시장이죠.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빚이었다.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발해진 겁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역들을 다 묶어놨어요. 지역들을 다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있다. 왜? 아파트에 있던 상승률이 내가 월급을 벌어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빨리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상승률이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집값이 치솟고 대출까지 제한되니까 불안해진 2030 세대들이 갭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풍전야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던 매매 시장이 아직은 상승을 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게 올랐다가 꺾였다가 올랐다가 꺾였다가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1월 말 전세 규제와 대출 규제가 풀리고 나면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에 기대 사는 것도 리스크다. 월급으로만 이제 집을 어떻게 사냐? 꼬박꼬박 저축하고 적금을 하면 나중에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나이 40에 오늘 퇴사합니다. SK케미칼, 대기업도 평생 직장 못 되고 부동산으로 자산 불렸다. 직장인에서 벗어나니 투자자 눈으로 세상 봤다. 대기업 타이틀이 삶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깨달은 거죠.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SK케미칼로 이직했지만 성과가 부진하면서 부서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더는 내 삶을 회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일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9에 회사를 떠났고 조기 은퇴자, 즉 파이어족이 됐다. 그러면 파이어족이라는 게 뭐냐?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를 뜻하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Retire, 빨리 은퇴를 한다는 거에
따와서 파이어족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 전후에 은퇴를 꿈꾸는 일을 뜻한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40 이전에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자본소득에 비해서 뒤처지는 노동가치와 취업난,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우울증, 불안한 취업 전망, 무너져가는 세상, 불안정해지는 고용, 길어진 수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루빨리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눈을 떠야지만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이 투자, 자본소득으로 여러분들이 앞질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규제카드 꺼내 들었고요.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또 조이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금융, 그 다음에 대부업체도 지금 인정을 해줬죠. 정부에서. 정말 고맙게도. 네, 참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장을 다녀보시고 부동산 직접 들어가셔서 계속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디에 수요가 몰릴 거고 인구 유입은 어디에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폭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